양천구가 최근 신정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해 자체 검토 중인 후보지 4곳을 공개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목동선 건립은 지난해 말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돼 자칫 사업이 늦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이 모처럼 활기가 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명절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은 차례상을 준비하러 온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설 연휴 기간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정상 가동되고 서울 시내 60여 개의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도 24시간 운영됩니다. 연휴 기간 당직 의료기관과 약국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천구가 최근 신정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해 자체 검토 중인 후보지 4곳을 공개했습니다. 모두 그린벨트 지역이었는데요. 양천구는 올해 신정 차량기지 이전 부지 확보를 위해 지자체 간 협의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양천구가 꼽은 수건과제 중 하나인 대중교통 사각지대에서 이를 위해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신정 차량기지 이전과 함께 서울 2호선 신정지선을 신월 사거리까지 연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특히 차량기지 이전을 위해 자체적인 대체부지 확보를 강조해왔는데 최근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후보지 4곳을 제시했습니다. 저기에 빨간색으로 1, 2, 3, 4번이라고 해놓은 게 예를 들면 부천 대장지구 윗부분 그리고 김포공항 옆에 2번, 3번은 대장 홍돈선 차량기지, 4번은 김포 신곡지구 이렇게 여러 개의 대안을 만들어서 지자체와 협의하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이기재 구청장이 제시한 부지는 김포시 신곡리와 강서구 오곡동 일대, 부천 대장지구 주변 부천시와 강서구의 경계지로 모두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이 구청장은 지자체 간 서로 이익의 균형점을 찾는 게 관건이라며 올해 지자체와의 협의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양천구 담당 부서는 아직 지자체끼리 공식적으로 협의된 건 전혀 없다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체적으로 몇 개 부지를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양천구의 또 다른 교통 현안은 경전철인 목동선 신설입니다. 목동선은 양천구 신월동부터 영등포구 당산역까지 10.87km 구간을 잇는 노선으로 예정된 정차역은 환승역 2곳을 포함해 모두 12곳입니다. 목동선은 지난 2020년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이후 지난 2021년 10월부터 목동선을 포함한 4개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로 예정됐던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보고가 현재까지 반년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진행된 서울시 용역에서는 목동선의 BC값이 1을 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비용 대비 편익엔 BC값이 1보다 적으면 사업성이 낮은 걸 의미합니다. 취재 결과 지난해 말까지 진행된 기획재정부 주간회의에서도 목동선의 예타 결과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명절을 앞둔 우리 지역 전통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현장에 나가봤는데요. 대목답게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몰려 붐볐습니다. 손석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알이 굵은 밤을 넘치도록 담아 손님에게 건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상품권 같은 게 이런 게 상당히 도움이 돼요. 전에와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평소에 너무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대목이라서 손님들이 좀 있어요. 정육점은 쉴 새 없이 주문이 들어가 일하는 손이 모자랄 정도고 채소 가게엔 갖가지 나물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소 올릴 거 시금치하고 고사리하고 도라지 하고 곰피랑 이렇게 여러 가지 샀어요. 제철 맞은 딸기와 사과, 살이 통통하게 오른 생선도 시장을 찾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고 장바구니는 금세 가득 찼습니다. 올해 전통시장에서 설 차례상을 준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평균 27만여 원.
대형마트보다 5만 8천 원가량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에는 한 2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왔거든요. 이것저것 떡이랑 다 사고 그래야 돼서. 과일 가게엔 선물 상자가 어른 키보다 높이 쌓여 있습니다. 상인들은 주문이 많아 한 번 배달을 나갈 때마다 서너 상자씩 들고 나갑니다. 사과, 배 다 거의 다 선물이죠. 무작위 싸서.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거리두기 없는 설을 맞아 전통시장은 모처럼 활기가 돌았습니다. 손님이 많으니까 좀 행복하죠. 너무. 네, 항상 이랬으면 좋겠어요.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서울시가 설 연휴 기간 응급 환자를 돕기 위해 병원과 약국 4천 곳과 25개 구 선별진료소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67개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됩니다. 또 당직 의료기관 1,600여 곳도 응급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약국 3천여 곳도 운영될 예정인데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25개 구 보건소에서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며 확진자를 위한 원스톱 진료도 시행됩니다. 네, 이번 명절에 이동할 계획 있으신 분들 많습니다. 강력 한파가 예고돼 있어서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겨울 한파가 유난히 잦은 것 같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 날씨는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21일 토요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올 설 연휴 날씨는 귀성길, 귀경길 다 그 날씨가 좋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륙에서는 강한 바람, 바다에서는 높은 파도. 그 원인이 북쪽에서 매우 강한 찬 공기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설날 당일 북쪽으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그 남쪽에서부터 비가 시작해서 낮에는 전국에서 비나 눈이 내리다가 이제 저녁에 그치겠고요. 23일부터는 이제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해 내려오기 때문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24일 서울에서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설 연휴 전체적으로는 강풍, 풍랑, 한파, 대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설 연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얼마 전에는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인 날도 이어졌는데요. 좀 황사나 미세먼지 같은 대기질 상황은 어떻게 예측되나요? 네, 오늘 지난 18일 중국 북부와 내몽골 고원에서 저기압이 지나면서 불려 올라간 황사가 우리나라까지 내려와서 어제부터 우리나라에 황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높은데 그 나쁨 수준인데 그 원인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전형적인 미세먼지보다는 중국에서 이동해온 그런 황사 먼지 때문에 미세먼지가 높은데 이 시간 현재 우리나라 서쪽 지방 대부분 지방에서 환측이 관측되고 있고, 자, 오늘만 지나면 내일부터는 아까 말한 그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기질 상태는 내일부터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 블랙아이스 등으로 인해서 무엇보다 안전운전이 요구되는데요. 안전한 귀성 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날씨에 대응하는 유의사항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밤 사이에 어제 밤과 오늘 새벽 사이에 중부에서 비나 눈이 내렸거든요. 자, 밤 기온은 역시 낮기 때문에 비로 내리더라도 어는 비,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자마자 이렇게 어는 그런 형태의 비가 예상이 되고, 또 지난 겨울에 내렸던 눈이 낮에 조금 포근할 때 녹았다가 밤이 되면 다시 어는 그런 도로 결빙 상태가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고속도로 달리는 차들은 각별히 도로 결빙에 유의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네,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이었습니다.
정준호 서울시 의원이 지난 18일 독립운동 기념사업과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민들이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시민단체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항일 독립운동 유적 발굴과 기념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준호 의원은 은평 4선거를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입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홀몸 어르신의 화재 안전을 위해 주택용 화재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합니다. 설치 대상은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환경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으로 다음 달까지 40가구가 선정돼 설치될 예정입니다.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는 경보형 감지기는 불이 날 경우 10분간 경보기가 작동돼 화재 발생을 알리게 됩니다. 지난 12일 헬로티비 뉴스는 양천구청 공무원 노조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공무원 6급 승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해당 기사는 양천구청 6급 승진 관련 내용이지만 문맥상 공단의 승진 관련 내용으로 혼동할 소지가 있다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올해 6급 승진을 실시한 적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네, 오늘 헬로티비 뉴스 서울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